50세 이후 이런 간식 절대 금지. 50대 먹지 말아야 할 간식. 오늘은 50대 이후 식후 먹으면 안 되는 간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부터는 특히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할 때인데 체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몸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0대가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의 눈치를 봐야 하고 슬슬 심혈관 질환의 걱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라면 50대는 40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걸려서 크게 아프고 나면 싹 나아야 하는데 몸살이 나도 완전히 낫지 않고 90%도 안 되게 회복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픈 것도 아니고 개운한 것도 아닌 만성 피로가 떠나지를 않는 거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예전과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더 쉽게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계단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실수록 더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단 이용은 무릎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숨이 차기 때문에 심폐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소비 후 남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0대 여성 하루 열량이 약 2000kcal인 반면 50대 이후부터는 약 1500kcal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호르몬은 몸에 지방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근육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데 40대 후반 이후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서 살이 찌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성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육신경이 퇴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곡물을 섭취할 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도정하지 않는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빼따로 간식 빼따로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드시던 거라 중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나마 좋은 간식을 드시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나쁜 간식은 50대 이상의 중년에게 내장 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가 피해야 하는 간식 1. 식후 커피. 일단 식후에 무엇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데 식후에 커피를 드시면 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 커피를 즐기시려면 식사 양과 탄수화물 양을 각별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2. 식후 과일. 식사는 식사대로 양껏 드시고 몸에 좋다고 과일을 양껏 드시는 것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식후에 사과 1-2조각 정도 드시는 것은 소화를 촉진하고 입을 더 개운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지만 사과를 여러 개 드시거나 다른 과일까지 여러 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3. 말린 과일. 고구마나 호박 같은 것을 말려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과를 건조시키면 칼슘은 10배, 비타민 B2는 12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영양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실제 영양소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의 양만큼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소의 농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착즙을 내려서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즙이나 주스도 당 함량이 높아지는데 포도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27g, 건포도에는 115g이 들어있고 말린 바나나는 100g당 300kcal, 말린 망고는 100g당 330kcal나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라고 보시면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말린 과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린 과일을 꼭 드시고 싶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집어먹게 되지 않도록 먹고 싶은 만큼 덜어놓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군고구마.
쌀쌀해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간식인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 중요한 GI 지수도 55 정도로 낮고 포만감도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는 게 고구마인데요. 하지만 고구마 200g짜리 한 개는 고구마를 굽게 되는 경우 혈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경우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찐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100g당 100kcal로 밥과 같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 밥의 양을 줄여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떡, 빵에 비해 설탕 같은 것이 적어서 우리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빵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크게 만드는 것인 반면 떡은 반대로 많은 쌀을 함축해서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견과류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래떡이 100g당 240kcal로 거의 밥 한 공기가 되는 양이고 또한 떡은 GI 지수가 80-1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이라고 하더라도 칼로리 자체가 높고 혈당 지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중년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음식이 떡입니다. 2. 떡볶이.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떡볶이는 금물이다. 피자, 햄버거, 각종 분식류 중 가장 급격하게 혈당을 치솟게 하는 간식이 바로 떡볶이다. 정제 탄수화물인 떡과 설탕을 듬뿍 넣은 소스가 함께 만난 음식이기 때문에 혈당을 무섭게 오르게 할 수 있다. 시중에 따로 판매되는 떡볶이 소스의 경우에도 액상과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췌장이 나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떡볶이는 췌장을 피로하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에너지바. 에너지바도 자양강장제처럼 건강식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통곡물과 견과류를 버무려 뭉쳐 만든 것으로 다이어트 중인 사람, 운동하는 사람,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4. 뻥튀기. 뻥튀기는 곡류를 압력으로 튀기기 때문에 단위 그램당 열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때 뻥튀기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뻥튀기는 쌀로 만든 탄수화물 덩어리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은 이미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데 간식마저도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 과잉이 되어버린다.